한국의 유주택자 비율은 약 55%로 국민 10명 중 5.5명이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유주택자 비율은 약 65%에서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유주택자 비율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40%대 수준으로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 위주의 주거 형태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비교적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고 자가 거주 선호도가 높아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50주택 이상 보유한 한국의 총가구 수가 1,800가구라고 합니다. 50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1,800가구이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유주택자의 7%에 이르며 반면 무주택자는 44%입니다.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자원과 기회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비율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어 예측 가능하게 되며 주거 안정성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과 로렌츠 곡선의 관계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나 자산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분석 도구입니다. 이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100명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상위 10명이 전체 부동산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0명이 20%만을 가진다면 이 도시의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크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자산 분포가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부동산 자가 소유 경우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집을 균등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깝게 그려질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지방의 자가 소유 부동산 경우입니다. 이처럼 로렌츠 곡선은 부동산 불평등 정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나 규제를 통해 분배를 더 균형 있게 만들고자 할 때 로렌츠 곡선을 참고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분석 도구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렌츠 곡선은 단순한 이론적 도구를 넘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균형을 측정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기반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거복지 정책이나 세제 개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로렌츠 곡선을 분석해 심각한 불균형이 발견된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도한 자산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더 나은 사회적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렌츠 곡선은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로 끝나는 분석 도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상위 소수의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나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서울의 경우는 유주택자의 비율이 40%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말고 임대주택의 공급이나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의식주의 하나이기에 건설사의 이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로렌츠 곡선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공평한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은 출산율이 높은 부동산 가격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지속 공급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집 사게 하는 정책은 안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로렌츠 곡선을 개선하며 모든 계층이 공정한 주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세제 변화나 규제 강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균형 있는 개발이 중요하며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정을 도모하는 정책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은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불평등의 원천이 아닌 사회적 균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외에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는 단순히 특정 계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은 인구 집중 문제와 주거 비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분배는 단순히 주거 안정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발전과도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자산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주택 소유를 꼽으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주택을 처음 구입하려는 계층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평가된 부동산 가격, 높은 대출 이자, 초기 자금 부담은 이들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낮은 가격의 부동산 공급, 세제 혜택 확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유주택자 비율을 증대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